지금 경기 수축 국면,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2월 정점을 쭉 하락하거든요. 이럴 때는 뭐 100이라면은 뭐 60 이상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뭔가 이 현재 뭐 인플레이션 기세가 꺾이고 뭐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건데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디플레이션까지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럴 때 환율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바뀔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미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네. 거기에 따라 다 다른 환율이 대부분 결정되니까요. 예. 예, 그런데 미국 대내의 불균형이 너무 커졌다. 네. 지금 미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30% 근접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외 부채가 79%거든요. 네. 이거 가격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통화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통화 가치가 제일 많이 오르느냐. 네. 네, 그게 따라 다른데요. 저는 뭐 중국의 이하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도 이하나 환율하고 거의 비슷한 가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결제원에서 뭐 각국의 실질 실효환율 계산하는데 우리 실질 실효환율 계산할 때 중국 비중이 33%고요. 미국 비중 1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달러 가치 약세, 이하나 가치 강세되니까 원화 가치도 상승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좀 약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사실 뭐 비슷하고 뭐 많은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2020년, 2021년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막 30% 코스피 지수 오르고 이런 것들만 보고 있었잖아요. 예. 또 올해 너무 이게 시장 상황이 다르니까 막 다들 약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투자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해가지고요. 그분들 몇 분 거 초대해가지고 네.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업 공부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기업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올라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면서 좀 부족한 것은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너무 생각 안 하시더라. 네. 예, 예를 들어서 작년 그 6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6월에 정점치고 7월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이거는 경기가 앞으로 나빠진 신호고 거기서 이제 주가도 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조금 더 아셨으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네. 95,000원, 95,000원, 뭐 9만 원 넘어서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았으면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안 산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네.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거든요. 통계청에서 매월 그 말에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네. 예, 거기서 지난달 통계를 이번 달에 발표하지만 좀 늦게는 발표하지만은 네. 거기서 선행지수가 순환변동이 하락하면은 우리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지표 하나만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자산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종목만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종목만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정말 좋은 종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올라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경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글로벌 경제, 뭐 예. 거시 경제 흐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가끔 그 기업체 CEO들 부자들 만나면은 시대에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못 올라요. 네. 물론 그 일부 종목은 오르죠. 그래서 경기 수축 국면 같은 데서는 제가 가장 그 탄력성이 낮은 게 통신주 같은 거, 전기가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주식 하시려면은 네. 통신주, KT 같은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으십시오. 네. 근데 사실 올해도 그 KT는 거의 20% 이상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KT 주식을 작년 말부터 뭐 계속 배당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KT 사셔도 되냐? 사도 되냐? 네.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데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는 좀 너무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더는 안 오를 수 있는.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매월 그냥 조금씩 사십시오. 아. 뭐 이런 정도로 네. 제가 좀 말의 정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교수님께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배당 투자 지금도 배당주 투자하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앞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금리 다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배당 코스피 개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높거든요.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그런데 지금은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모든 주가가 모든 업종의 주가가 같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시더라도 네.
우리가 은행에 정기적금 들지 않습니까? 네네.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예, 계속 나눠서 사시라는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뭐 대략적으로 전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중에 배당주는 뭐 얼마 정도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혹시 뭐 그거는 경기 국면에 따라 다른데요. 뭐 지금 경기 수축 국면,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2월 정점을 쭉 하락하거든요. 네. 이럴 때는 배당주를 뭐 100이라면은 뭐 60 이상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저점을 주고 상승 투자로 전환됐다. 그러면 이거 그럼 배당주는 가감히 줄여야 되죠. 과감히. 이럴 때는 네. 성장주, 기술주 아, 이런 걸 가감히 늘려야 되죠. 네. 근데 그런 시기가 아직은 아직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더 찬스가 올 때까지.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그리고 많은 돈을 늘린 분들 중에 2020년 코로나19 딱 터졌을 때 확 증시가 폭락했을 때 많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용기를 갖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런 기회가 아까 말씀하신 내년이나 뭐 향후 찾아올 위기 국면에서도 똑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코스피가 1490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그 정도는 안 올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2019년에 책을 내면서 그때 코스피가 2200, 뭐 2300인데 16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네. 뭐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그때도 가감한 전망이었었는데 네. 1490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졌죠. 네. 근데 그건 아주 단기였습니다. 네. 사실 그 단기 주식 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좀 올라버렸습니다만.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또 한 번 급락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코로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예. 왜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네. 예, 제가 하는 일은 다양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 변수, 거의 중요한 경제 변수 다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수치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고 그 모델에서 좋은 수치들이 나오면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나쁜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상상을 해보죠.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하죠, 그러면. 네. 그런 상상을 해볼 정도로 지금 지표들이 네.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예를 들어주셨던 뭐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그런 뭐 국제 정세나 뭐 이런 질병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변수들도 대략적인 모델에서는 그런 변수까지 반영을 해서 보신다는 뜻인가요? 근데 제가 넣지는 않은데 네. 모델을 통해 보면은 모델이 어렵게 나왔을 때 음. 뭐 예상적인 충격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가 저번 달 닥터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조금 뭐 시차는 있어요. 제가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네. 근데 2007년 하반기 조짐이 나타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위기를 몇 번 뭐 맞추다 보니까 뭐 언론들이 닥터둠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저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수치들이 안 좋습니다. 혹시 그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해석할 뿐입니다. 네.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언제든지 좋게 해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닥터둠이 아니라 미스터 데이터다 아.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여주는데 저는 그게 더 미스터 선샤인으로 그러면 그 올해 뭐 어쨌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뭐 가장 많이 할 법한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저는 지금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이야기도 듣지 마시고 정말 자기가 잘하신 것만 투자하시라. 열심히 예, 공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가끔 뭐 제 주변에 주식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 친구들이 가끔 이런 주식 사보라 그러는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런데 제가 성공한 거는 네. 제 모델에 따라 가지고 예, 저는 개별 종목은 잘 안 하고 네. 뭐 주가지수 오르고 떨어진 걸 하기 때문에 주로 ETF를 투자하거든요. 네. 이거 하면은 거의 실패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저는 주식에서 손해는 안 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 수익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예, 리스크 관리를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주가 지수가 아무리 많이 떨어졌더라도 매년 수익률이 플러스거든요. 네. 예. 제가 하는 것은 여기 거시경제 흐름이니까 그 모델에 나온 수치 가지고 뭐 ETF를 주로 투자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자기가 잘하시는 것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린 거는 네.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좀 많이 낮추셔야 된다. 기대 수익률을 예, 낮춰야 그 지난 3년이 아까 한 연기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연평균 수익률이 11%였어요. 운용 수익률이. 네.
과거 평균 6%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평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6% 미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요. 예, 그다음에 꼭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분산 예. 투자. 특히 그 젊은 분들 20, 30대 뭐 주식시장이 좋을 때도 수익률이 굉장히 낮던데요. 네.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용을 쓰시더라고요. 네. 신용융자라고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원래 20, 30대는 축적된 금융자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돈을 빨리 늘려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신용을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오르면은 수익률이 높은데 틀릴 수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 도. 예. 네. 예, 그래서 좀 분산 투자해라.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는 달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냐. 여러 바구니를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뭐 농담으로 그걸 메추리알로 나눠봐라. 매출이할 때. 이런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미래가 정말 불확실한 시대는요. 네. 조금씩 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보면은 기회가 오거든요. 기회를. 그 기회가 올 때 좀 네. 집중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우선은 남의 말 너무 많이 믿지 말고 예. 그다음에 분산 투자하고 예. 그다음에 거시경제 흐름을 거시경제 흐름을 알고.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행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네. 그때 물론 주가는 무릎쯤 와 있을 거예요. 네. 그 무릎에서 사도 되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선행지수 하나만 보고도 거시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교수님께서 최근에 또 책 한 권을 출간을 하셨어요. 예. 혹시 책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부자들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 2008년, 2020년 최근의 경제 위기를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정말 빨리 극복했어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 버렸고요. 예. 자산 가격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예. 이게 저금리고 경기만 회복되면 이 부채 문제, 자산 가격 거품 문제가 더 지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가 때문에 금리는 좀 많이 올리고 있고 더 올려야 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내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가 터지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값까지 거품이 붕괴되면서 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가 최근에 그 몇 권의 책을 내면서 자기 80평생 보지 못했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저는 내년에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네,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부를 늘릴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라는 게 리스크를 관리를 잘하면서 네. 뭐 현금도 적당하게 보유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위기가 오면은 또 영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뭐 방송 신문에서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는 거꾸로 과감한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을 일으킬 기회가 오고 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을 한번 쓴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더 찬스. 예. 오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나 뭐 책에 대해서나 뭐 마지막으로 저희 주주 여러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뭐 저는 굉장히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네. 네, 저는 뭐 살아오면서 돈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아, 그 돈을 우리가 월급으로도 은행에 맡겨가지고 또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네.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돈을 결국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음. 만들 수밖에 없다. 만들 수밖에. 예. 그런데 그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네. 뭐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음. 예,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